먼지와 소음이 비처럼 쏟아지는 삭막한 건설 현장. 24살의 수정은 그곳에서 홀로 유도봉을 흔들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봐준 건 62살의 소장님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속에서 자신을 구한 소장님의 단단한 어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을 보며 수정은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낍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소장님, 당신입니다. 38살이라는 세월의 벽 앞에 주저하던 소장님도 결국 그녀의 완강한 고백 앞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척박한 땅에 홀로 피어난 야생화와 그 뿌리를 묵묵히 감싸 안아준 거대한 바위 같은 남자. 두 사람의 뜨겁고도 애절한 고백록. 거친 먼지 끝에 만난 가장 단단한 안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지와 소음이 비처럼 쏟아지는 곳. 24살의 저는 이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움직이는 유도봉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할머니의 죽음. 제 인생은 늘 누군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버둥거리는 시간이었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이 거친 현장은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때 소음의 장막을 뚫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첫날부터 고생이 많네. 아가씨처럼 고운 사람이 이런 험한 곳엔 어쩐 일로 왔을까? 떼약볕 아래서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봐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구릿빛 피부에 눈매가 선한 소장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6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탄한 체격과 바르게 펴진 등. 소장님은 먼지투성이 현장에 불어온 아주 작은 바람 같았습니다. 소장님은 현장을 돌 때마다 제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어느 날 제 안전목끈이 느슨해진 걸 발견한 그분이 직접 걸음을 멈추고 다가오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어요. 수정 씨 다치면 내 마음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 턱 끝에 닿는 그분의 거친 손가락 끝에서 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의 야생화 같다던 그분의 말씀. 누군가에게 예쁨 받기 위해 심어진 꽃이 아니라 스스로 뿌리내리고 버틴 꽃이라는 그 말이 제 얼어붙은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중압감이 느껴졌고, 비명지를 틈도 없이 차가운 금속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흙먼지와 비릿한 쇠냄새 속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절박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 씨,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다들 비켜. 빨리 차 대기시켜. 당장! 누군가의 등에 업혀가던 그 느낌. 소장님의 등에 업혔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어깨 너머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요. 규칙적으로 등을 올리는 소장님의 심장 박동은 마치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 같았습니다. 등에서 전해지는 그 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떨림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소장님의 어깨가 너무나 넓고 따뜻해서 저는 이대로 잠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생활 내내 소장님은 퇴근길마다 병실을 지켜주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그분은 자신의 차로 저를 좁고 가파른 옥탑방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절뚝이는 저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는 소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고마움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누추하지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들어오시겠어요? 갓 지은 밥 냄새와 된장찌개 김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소장님은 마치 진수성찬을 받은 아이처럼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며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이라며 봉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건넨 위로금이 회사가 아니라 소장님의 사비였다는 걸요. 소장님은 저에게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주는 다정한 설계도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2주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철 같던 소장님이 현장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 인부들에게 슬쩍 소장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건 뜻밖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소장? 독감이라던데. 그 양반 기러기 아빠 생활 오래 하다가 몇 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잖아. 아플 때 물 떠다 줄 사람 하나 없을걸. 독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치고 정작 남겨진 건 차가운 정적뿐인 중년 남자의 삶. 현장에서 보여주던 그 단단한 어깨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지탱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전복죽을 쑤어 어렵게 알아낸 그분이 홀로 앓고 계실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고 힘들게 문을 열어준 소장님의 집에 들어서자 찬 기운이 감도는 정적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를 맞이하는 그분의 모습은 현장에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온기가 그리운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전복죽 좀 쌌어요. 좀 드셔야죠. 수정 씨,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꼴인 말이 아니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소장님을 보니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텅 빈 오피스텔을 치우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세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분을 소장님이 아닌 채워주고 싶은 한 남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공사가 종료되면 기념으로 바다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소장님이 저를 데리고 바다로 향하셨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희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와 눈부신 햇살 속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이 행복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 용기를 냈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루만 더 있다가요. 통유리 너머로 달빛이 부서지는 펜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소장님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무거운 침묵을 깨셨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이번 공사 끝났으니 이제 이런 험한 곳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남은 학기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다 책임질 테니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하시더군요. 부양할 가족도 없는 본인한테는 그게 훨씬 보람찬 일일 것 같다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가 안쓰러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수정 씨가 딸 같은 사람이니까 아끼는 마음에. 나이 차이 같은 거 안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건 소장님이라는 사람 그 자체예요. 수정아, 그게 무슨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우린 40살 가까이 차이가 나. 수정이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이고 난 이미 저물어가는 사람이야. 이건 그냥 고마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아니요. 착각 아니에요. 나이 차이 같은 거 저한테는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소장님의 따뜻한 진심이고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건 그냥 이동규라는 사람 그 자체인데. 제 고백에 소장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당황함과 망설임,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그늘진 갈망이 그분의 눈동자에서 일렁였습니다. 소장님은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깊은 밤,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이 조용히 들어와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분 방문을 열었고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강인한 실루엣이 느껴졌지요. 저는 그분께 다가가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두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제발. 그분의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매일같이 러닝과 사이클로 단련된 그분의 육체는 젊은 혈기보다 더 짙고 견고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구릿빛 피부 아래로 꿈틀대는 그분의 근육들이 제 여린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전율하는 야생화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지칠 줄 모르는 파도 같았습니다. 저를 집어삼킬 듯 강하게 다가왔다가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셨지요. 60대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제 몸을 파고드는 그분의 뜨거운 체온과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툭 붉어진 힘줄과 단단한 어깨, 그리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분의 저돌적인 움직임 앞에서 저는 그저 그분이 이끄는 대로 온몸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듯 격렬하게 섞여들었습니다. 침대 위를 수놓는 달빛과 저희의 거친 호흡, 그리고 창밖의 파도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졌지요. 지치지 않는 그분의 체력은 저를 몇 번이고 절정의 끝으로 밀어올렸고 저는 그분의 품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만족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거대한 성벽이었고 동시에 저를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불꽃이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아니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 깊은 낙인을 찍는 행위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격정은 차분한 평온으로 바뀌었지요. 저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다시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소장님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분의 손등에 돋은 굵은 힘줄과 제 하얀 손가락이 겹쳐지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 시들지 않는 꽃이 피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든 수정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가자. 내 남은 인생은 다 네 거니까. 그분은 더 이상 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남자, 저의 바위,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거친 땅에 홀로 피어 바람에 흔들리던 야생화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뿌리를 감싸 안아주는 이 거대한 대지가 곁에 있으니까요. 저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엔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